여러분, 얼마 전인 2025년 10월 미국 정부에서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트코인을 캄보디아의 한 거대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을 압류하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던 그 철옹성 같던 개인키를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손에 넣은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개인키 없이 단 1사토시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깨졌다. 이거 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추적하고 빼앗아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하드월렛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트코인이 왜 안전한 자산인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거대한 범죄 자산 압류 사건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도합 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의 이동 속에서 단 한 번도 비트코인 고유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뚫린 적은 없습니다. 즉,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해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자산을 소유했던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를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견고한 다이아몬드로 만든 금고와 같습니다. 이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개인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범죄자들은 다이아몬드 금고를 손에 놓고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비트코인 약 5만 개를 10년간 숨겨온 제임스 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2년 불법 마약 거래 등 다크웹 암시장 사이트였던 실크로드의 취약한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5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 파악과 비트코인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도록 훔친 비트코인을 다시 여러 계좌로 재송금하며 혼선을 더했죠. 그리고 10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10년간 그의 자산을 완벽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미국 국세청 요원들이 그의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아냈을까요? 그들은 욕실 벽장 안에서 팝콘 깡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깡통 안에는 하드월렛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집안 바닥의 지하 금고에서는 개인키가 담긴 또 다른 기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간 꼭꼭 숨겨뒀던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발각되었고 결국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팝콘 깡통과 지하 금고는 수색영장 한 장에 뚫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물리적 보안의 실패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보안이 결국에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현실 공간의 보안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트코인 약 12만 개의 자금을 세탁한 일리아 리텐슈타인과 헤더 모건 부부, 이들은 2016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해킹된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6년간 다크웹, 체인 호핑 등 온갖 복잡한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행세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훔친 당시 가치로 6조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는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개인키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자신들의 구글 클라우드에 보관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94,000개의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된 개인키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의 금고 열쇠를 현관 문고리의 우유 주머니에 넣어둔 셈입니다. 팝콘 깡통은 집을 수색해야 했지만 클라우드 저장소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온라인 보관의 실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앞선 두 개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실패를 다룹니다. 바로 미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 원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입니다. 제임스 종과 비트파이넥스 자금 세탁 부부는 적어도 진짜 열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관을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 캄보디아 조직은 애초에 잘못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비트코인 개인키를 해독했는가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거대 그룹인 프린스 그룹의 회장 천즈는 자금 세탁 통로로 중국의 채굴회사 루비안을 이용했습니다. 범죄로 거둔 수익을 마치 비트코인 채굴로 번 것처럼 세탁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비트코인 압류는 이 채굴회사 루비안의 지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개인키를 생성할 때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지구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많은 2의 256제곱개입니다. 즉 2의 256개 중에 하나의 비밀키를 찾아냈는데 단순 무작위 대입만으로는 알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될까 말까한 보안성을 자랑하죠. 하지만 루비안의 지갑은 이 보안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유력한 주장은 바로 난수 생성의 실패입니다. 모든 개인키는 난수, 즉 무작위적인 숫자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보안의 심장이죠. 우리가 24개의 시드 문구를 생성하기 위해 동전을 256번 던지고 주사위를 100번씩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랜덤 주사위가 아닌 가짜 난수 생성 프로그램으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지갑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가짜 난수를 쓰면 경우의 수가 2의 32제곱으로 말도 안 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쉬운 예시로 비밀번호 77개 자리를 찾는 난이도에서 10개 자리 비밀번호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비밀키 후보가 줄어들면 무작위 대입을 통해 실제 돈이 든 지갑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가지 다른 실패 유형을 목격했습니다. 팝콘 깡통이라는 물리적 보관 실패, 구글 클라우드라는 온라인 보관 실패, 그리고 가짜 난수라는 근본적 난수 생성 실패의 가능성까지. Not your keys, not your coin. 내 자산은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셀프 커스터디의 이념이죠. 하지만 이 3건의 사건은 그 셀프 커스터디라는 것이 팝콘 깡통이나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 따위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바람직한 난수 생성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검증되고 잘 알려진 신뢰받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난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특정한 앱을 통해 만든 지갑이 있다면 당장 검증된 새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안콜먼 사이트로는 본인의 니모닉을 절대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는 주사위를 던져 콜드월렛을 통해 만들어낸 니모닉이 제대로 된 엔트로피를 생성하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니모닉을 넣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뇌모닉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24개 니모닉 단어는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담을 개인 은행입니다. 이것을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나 이메일에 보관하는 것은 온라인 게시판에 내 니모닉을 업로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의 니모닉은 종이나 금속판에 적어두는 것을 넘어서 그냥 다 외워버리십시오. 12개 혹은 24개 니모닉을 외우고 나면 콜드월렛에 처음 비트코인을 보관했을 때 이상의 자유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셋째, 분산이 전략입니다. 제임스 종은 팝콘 깡통 하나가 뚫리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열쇠를 한 금고에 두지 마십시오. 콜드월렛이 익숙해진다면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리적 도난 등으로부터 내 니모닉이 탈취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내 머릿속에 따로 저장해둔 패스프레이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패스프레이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5번째 니모닉 단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된 하나의 패스프레이즈는 전혀 다른 지갑을 생성하기 때문에 24개의 니모닉이 노출됐을 때 도난의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콜드월렛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패스프레이즈는 천천히 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본 3건의 사례는 다이아몬드 금고가 뚫려서가 아니라 그 열쇠를 진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금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안의 첫걸음은 정부가 여러분의 자산을 압류할 명분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범죄자의 최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책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어렵고 복잡하게 개인키를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소가 아닌 내 지갑을 고집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금융주권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그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나 심지어 국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상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나의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려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주권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무거운 책임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미래는 기술을 맹신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주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시스템으로 감당해내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키는 곧 여러분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